제32화 권투. 김상규는 하필을 웃으면서 쳐다봤다. 하필은 김상규를 보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필이 자네는 내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지. 자네 마음이니까. 사실만 얘기하면 그건 정확히 사고였어. 사고를 가장하거나 사고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야. 하필은 그렇다면 뭔데? 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을 고용한 윗놈들이 문제였던 거지. 사고가 안 났다면 윤설이 만든 백신을 프랑스 쪽에서 보기 전에 내 동지들이 먼저 보게 하려고 했던 거야. 하필은 김상규가 말하는 동지가 다국적 제약 기업이거나 그 비슷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난 내 동지들의 의견에 100% 찬성하네. 김상규는 이제 하필의 리액션도 안 살피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세상에는 필요학이라는 게 있어. 제약회사를 모두 악마로 보지만 말이야. 세상에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봐. 하필은 김상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김상규는 결국 윤설이 수정한 결함 없는 백신은 제약회사와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자본을 위축시킴으로써 종국에는 제약업계의 붕괴를 촉발시켜 기본적인 약도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은 항상 이 업계에서 닭과 알의 논쟁처럼 계속 있었던 화두다. 하지만 완벽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인류가 약 만들기를 중단할 일은 없었다. 제약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약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안 나설 수 있겠나? 윤설은 내가 봤을 때 신약의 신자도 모르는 바보야, 바보. 세상을 알아야지. 자기 혼자만 인류를 위하면 뭐하나. 같이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김상규는 자가 발전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자기 스스로 자극받는 중이었다. 하필은 정말 저 사람은 자기가 알던 그 김상규가 아닌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희망의 변질됐군. 하필은 더 이상 김상규를 흥분시키지 않도록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다. 장윤설 박사가 이승민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떠나기 전에. 김상규는 입가에 고인 침거품을 닦으며 하필을 보고 씩 웃었다. 내가 그걸 얘기해 줄 것 같아? 힌트라도. 김상규는 힌트를 줄까 말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필은 김상규의 경계심이 풀린 지금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손과 발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참, 자네가 내가 실험하고 있던 쥐들을 잘 보살펴준 덕에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 고맙네. 하필은 그제야 자신이 연구소를 떠나게 될 경우 남아서 방치될 실험용 쥐들이 걱정됐다. 쥐들도 어쨌든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보살핌이 필요했다. 침팬지와 토끼들도 있다. 궁금하지? 그 쥐들 뇌 속에 뭐가 있는지. 하필은 궁금하기보다는 그 쥐들이 겪을 고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 초래될 무서운 결과까지도. 여기 좀 더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한 번 주인을 문 개는 언젠가 주인을 또 물게 돼 있거든. 개, 주인. 하필은 김상규라는 이름의 사람에 대해 마지막 허들을 넘었다. 조용히 보내주신다면 조용히 가겠습니다. 하필은 마지막 인사처럼 김상규에게 존댓말을 썼다. 마트는 이전보다 신도들, 정확히 말해 이주민이 더 늘었다.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감염보다 무서운 것은 재난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마트는 건강한 남자들로 자경단을 만들어 사람들의 이동과 외부 침입에 대비했다. 바이러스가 유출되고 한 달이 넘어가자 생존자들 중 일부는 면역을 가지게 됐고 그들은 과감하게 커뮤니티 재건에 앞장섰다. 무엇보다 아직 서울과 경기는 넘치는 재화들과 식량 비축분이 있었다. 마트의 조직은 썩어가는 식량을 빠르고 조직적으로 구해서 공평하게 배분했다. 교주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평등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창우는 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독된 임시 분만실을 마련해달라고 무전기로 요청했다. 창우의 보고를 받은 교주는 바이러스 창궐 이후 태어나는 첫 생명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만들어 대대적인 집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도들 중에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들이 임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교주도 CCTV를 통해 신도들이 출산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다. 마트 2층에는 신도들의 기도 소리가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마트 꼭대기층 그녀의 펜트하우스에서 마트를 향해 달려오는 창우의 SUV를 보았다.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푸른 자라고 꽃은 핀다. 제주도. 정 회장은 성판악 근처의 외딴 집에 머물렀다. 대통령 집무실이 부산에서 제주도로 옮긴다는 소식을 접한 정 회장은 개인 요트에 측근들을 태우고 제주도 자신의 별장으로 출발했다. 부산에서는 자신의 그룹사 빌딩에 임원들의 가족과 경호팀까지 두며 나름 세를 과시했지만 부산이 뚫린 마당에 그들까지 떠맡을 여력이 없었다. 경호팀을 10명 이내로 줄이고 의사와 간호사, 충성심 강한 측근들만 별장으로 모이게 했다. 벙커에는 몇 년치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을 비축했다. 만약을 대비해 일본 지사와 대만, 중국 지사 쪽에도 연락을 취해놨다. 한선의 시신 수습을 위해 헬기에 태워 서울로 간 미군 출신 용병들은 아마도 습격을 당한 게 분명하다는 보고를 받고 정 회장은 손녀 찾는 일을 중단했다. 그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 게다가 이미 죽었다면 더 이상의 행동은 이런 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때 최측근 한 명이 정 회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손녀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하필은 입술이 터진 채 비닐막 안으로 돌아왔다. 프랑스인 3명은 어느새 베드에서 일어나 비상식량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 특유의 시끄러운 수다 소리 때문에 비닐막은 명동 어느 구석 같은 느낌이었다. 하필이 비닐막으로 오자마자 김상규가 방독 마스크를 끼고 나타났다. 하필은 왜? 라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김상규는 그냥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냥 보낼 순 없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김상규는 크게 떠들었다. 여기 정한선 있지? 한선은 이미 자기를 부를 걸 아는 사람처럼 가볍게 손을 들었다. 오, 자네가 정 회장님의 손녀이신가? 한선은 전략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 나는 말이야.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하려고 해. 자네들은 파이트 클럽을 하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김상규가 원하는 것은 하필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맨주먹으로 권투를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필은 그냥 이 황당함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나머지 사람은 하필과 권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희수였다. 희수는 창우에게 받은 총상 때문에 아직도 발을 절름거렸다. 나름 훌륭한 한 수였지만. 하필은 희수의 마음을 알았다. 하지만 결국 하필의 상대는 그가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다. 김상규는 첫 번째 스파링 상대로 절름발이 주성훈을 택했다. 1분 3회전이다. 많이 때리거나 그 전에 눕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필은 김상규의 입안에 권총을 넣어서 같이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군인들은 이 게임에 아무런 도덕적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럼에도 하필은 주변의 군인들에게 아이 컨택을 시도했다. 이 눈빛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100%. 하필은 주성훈과 맨주먹으로 붙게 됐다. 절름발이 주성훈은 잔뜩 겁을 먹었다. 평상시 하필을 괴롭힌 죄가 아직 다 사함을 입지 않아서였다. 하필은 때리는 척하면서 한마디씩 건넸다. 주저하지 말고 어서 절 때리세요. 주성훈은 힘껏 하필을 향해 주먹을 뻗었다. 그런데 너무 힘껏 뻗은 나머지 중심을 잃고 자빠지고 말았다. 아유, 꼬리뼈! 주성훈은 일어나지 못했다. 정말 골반뼈가 다쳤는지 한동안 숨을 헐떡거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했다. 하필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이씨, 뭐 이래? 김상규는 미친 사람처럼 단상에서 내려와서 젊은 사람들과 군인들을 살펴보면서 하필의 상대를 찾았다. 어이, 당신! 상대는 진호였다. 하필은 진호가 두려웠지만 그의 주먹을 몇 대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호의 첫 주먹은 아주 매섭고 살인적이었다. 하필이 쓰러지자 진호는 하필만 들을 수 있게 얘기했다. 죽여줄게. 하필은 일어나면서 다짐했다. 너한테는 안주가 100%.